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해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학교폭력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생 확인서 작성 방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뭐 피해 관련 학생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가해 관련 학생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우선은 피해 관련 학생은 가해 관련 학생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한 일시 장소, 그 다음에 당시 주변에 있었던 뭐 학생들의 이름,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의 뭐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받은 뭐 육체적, 정신적, 뭐 재산적 피해를 입은 상황 등 가해 학생으로부터 당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6하 원칙에 따라서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즉,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적되 뭐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최대한 기억나는 범위에서 특정을 해가지고 뭐 날짜가 특정이 안 되면은 뭐 대략 뭐 6월 초 아니면 뭐 6월 초 무슨 시간 뭐 이렇게 최대한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적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 관련 학생 학교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뭐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그다음에 이제 가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뭐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뭐 주변 학생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 학생들이 진술서를 적어줬으면 진술서 등 자료가 있다면 자료 역시 학생 확인서와 함께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 관련 학생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6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이 가해 관련 학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있고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이 6하 원칙에 따라서 당시 있는 것 당연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뭐 진술서, 뭐 그다음에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그다음에 뭐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있으면 이런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어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뭐 반성문, 뭐 사과 편지, 탄원서, 정시과 진료 내역서 등 첨부해가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확인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학생 확인서 작성할 때 이제 그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 확인서 같은 경우는 좀 잘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도 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학폭위를 가면은 우선 학생 확인서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왜냐면 학생 확인서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제 사건 직후에 작성하는 경우가 보통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거를 제일 쉽게, 그러니까 제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학생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확인서를 보기 때문에 이 학생 확인서 아무튼 잘 작성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양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6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고 뭐 이거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넘어가면은 뭐 여기 밑에다가 뭐 추가된 내용은 뒷장에 뭐 첨부하겠습니다 하고 뭐 여러 장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6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 확인서 그럼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학생의 보호자는 당연히 가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는 사안을 인지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현재 자녀의 상태, 교우 관계, 학교 폭력 경험 유무, 자녀로부터 확인한 내용, 그 다음에 보호자의 조치, 자녀의 성격, 보호자의 의견, 보호자가 바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랑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 그래서 피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는 자녀가 가해 관련 학생으로부터 당한 학교 폭력의 내용, 자녀의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
적시할 필요가 있고, 가해 관련 학생과 분리가 필요하면 그러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즉 학교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학교에 요청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기 보면 바라는 점, 제가 언급했지 바라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학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경우랑 있는 경우. 그럼 이제 자녀와 피해 관련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당연히 학생 확인서의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만 보호자 확인서에도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그 다음에 뭐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뭐 CCTV 영상,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뭐 이런 거 있으면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피해 관련하게 학생에게 이제 뭐 폭행, 상해, 모욕 등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만약 학교 폭력 행사 사실이 있다면 자녀에 대한 현재뿐만 아니라 추후에 뭐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피해 관련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리고 정신까지 뭐 혹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내역,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피해 관련 학생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보호자 확인서 같은 경우 이제 뭐 솔직히 좀 편하게 작성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위원으로 가서 있다 보면 보호자 확인서를 읽다 보면 좀 이렇게 뭐 학교 폭력이 명백함에도 막 부인하고 우리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우리 딸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적어놓고 제도가 잘못됐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는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이 보호자 확인서랑 이런 거는 보호자 확인서, 학생 확인서도 마찬가지고 보호자 확인서도 그렇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인 것만 좀 적어주시면 되고 뭐 사견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적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사견 적으시면 감정적인 경우가 많고 보통은 이제 불만 사항들을 적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폭에서 그렇게 크게 뭐 유리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냥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리해서 해주시면 되고, 학교에 바라는 점, 당연히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걸 바란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휘말리게 된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이제 작성해 주셔야 되고, 제가 학생 확인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 뒷장에 적겠습니다, 아니면 첨부 사료로 뭐 첨부 자료 뭐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여러 장 작성해가지고 이제 첨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위원으로 가는 경우 학생 확인서를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확인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료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어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칫 잘못 작성할 때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학생이 맞았습니다. A라는 학생이 일방적으로 B라는 학생으로부터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B 학생과 싸웠다, 뭐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서로 싸웠다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다른 자료를 판단하겠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싸웠다 하니까 그럼 서로 싸운 거네, 일방적으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운 거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 아무튼 잘 작성해야 된다는 거, 단어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학교 폭력이 문제돼 가지고 뭐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뭐 혼자서 작성하는 게 뭐 제가 아까 뭐 앞서 말씀드린 거를 이제 잘 작성해 주시면은 뭐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제한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을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은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 변호사님이 대한변협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 도움 받으시면 더 뭐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의 이동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